저도 이제 약대를 나온 의료인 면허를 갖고 있는 그 군 안에 있습니다만, 흰색 가운을 입고 나와서 소위 말한 건강 전문가라고 해가지고 채소 과일에 대한 이 공포, 불안, 두려움을 이토록 공중파에서도 말하는 선진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좀 이상하다고 생각 안 드세요? 왜냐하면 채소 과일은 뭐 WHO 세계보건기구나 우리나라 뭐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청이나 모두 다 건강하고 오래 살기 위해선, 주어진 120세까지 수명하기 위해서는 채소 과일을 하루에 400에서 500g은 먹어야 된다, 이걸 권고를 하고 있어요. 필수적으로 먹어야 된다고. 근데 채소 과일에 있는 항산화 성분이죠. 뭐 루테인, 지아잔틴, 안토시아닌, 뭐 폴리페놀부터 해서 여러분이 다 들어봤던, 뭐 할 때 들어봤던, 영양제 광고할 때 들어봤던 그 항산화 성분들이 실은 채소 과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대표적인 게 비타민 C. 근데 이 비타민 D는 바로 하늘에서 떨어지죠. 햇볕을 쬐면 비타민 D는 생성이 돼요. 우리가 실제 우리 몸에서 필요한 건요, 새끼손톱도 안 합니다. 그 양으로 따지면 비타민 C나 비타민 D나. 근데 이것을 우리 몸에서 합성하고 안 해도 되게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진화한 거예요. 물론 종교적인 관점에서 봐도 신이 그렇게 완벽하게 창조를 했겠죠. 왜? 과일이나 햇빛을 통해서 비타민 C나 비타민 D는 충분히 된다.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들도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지구에서 있는 것들, 지축에 깔린 것들로 충분히 먹고 살고 편하게 살다 죽을 수 있다. 라는 게 현재 진화론적으로 보든 창조론적으로 보든 맞는 거거든요. 32살에 협심증, 심장의 극심한 통증으로 진단을 받고 관상동맥 조영수까지 했어요. 근데 여기까지 가기에는 얼마나 많은 검사를 받았겠어요. 처음엔 두통 시작해서 그 다음은 허리 통증, 20대 후반인데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는 거예요. 뭐 비염, 아토피도 오고, 그래서 약은 다 먹어보고 메가도스 요법도 해보고, 저 역시 영양제 신봉자였으니까 왜?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고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뭐 척수형 검사까지 받고, 근데 결국에는 제가 이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혀 밑에 넣는 설화정을 갖고 다니면서 심장 통증이 올 때마다 먹는 거를 하면서 결국에는 병원에서는 해줄 수 있는 말이, 원인을 특별히 못 찾겠다. 그러면 뇌 검사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뇌파 검사까지 하고 났더니 전기 자극 치료를 해보죠. 그때 제가 느꼈어요. 이건 내가 마루타구나. 그 10수년 전이니까 그럴 법도 하죠. 그때 저는 이 방법으로는 도저히 내가 약물에서 벗어날 수가 없겠구나. 진통 소염제를, 그리고 신경 안정제를, 수면제를 먹으면 먹을수록 저는 극단적인 막 생각들이 많아진 게 컸고, 그 약을 먹고 일어나면 그 전날에 있었던 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불과 30살에. 그러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자연치유에 대해서 이미 전 세계적으로 특히 암이라는 게에 대해서 수술, 항암, 방사선 이게 필수적으로 알았는데, 수십 년간 외과의로서 암을 수술했던 분들이 되려 암은 절대 수술하면 안 된다. 수술하는 순간에 퍼진다. 그게 바로 림프 시스템을 뜻하는 거였어요. 그 예전 선조들은 그걸 우리나라 동양권에서는 기경팔맥이라 그래가지고 침 놓는 자리들이 다 그 림프 시스템이 주머니를 만들어서 독소를 딱 가둬두는데 그 혈자리들이 그 주머니랑 같은 자리래요. 그러니까 침을 놓음으로 인해서 뭐 어혈이라고 뭐 표현을 하잖아요. 그 기혈순환을 시켜준다는 건데, 현대의학에서는 이게 혈액순환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에너지고요. 플러스 마이너스의 자극을 예전에는 음양오행으로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두 가지 공부를 다 같이 해봤던 거죠. 한약도 하고 양약도 하고 그 안에서 얻은 거예요. 제 공부한 것에서 저 혼자서 내린 결론이 아니고, 그래서 지난 10년 넘게 일선 현장에서 적용하고 전파하고 해오면서 정작 한약 먹으란 얘기 대신에 채소과일식을 실천해봐라. 현재 몸이 아프시다면 영양제부터 끊어보고 요거 해보고 안 됐을 때 약을 써도 늦지 않다. 수술은 왜 한 번 하면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그 얘기를 지난 3, 4년 동안 전파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오늘 핵심 메시지 가야겠죠. 여러분이 기억하실, 오늘 강연에서 기억하셔야 될 것 첫 번째입니다. 바로 1, 2, 3의 법칙. 1, 2, 3 법칙만 기억해라. 1. 하루 첫 끼가 가장 중요하다. 2. 2주만 실천해라. 여러분 2주만 실천해도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3. 세 가지 방식으로 하면 되는데, 하루 첫 끼를 시작을 미지근한 물, 이걸 저는 음양탕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 채소 과일 주스를 마시고, 마지막으로 여기가 여러분들 가장 힘든 걸 수 있어요. 커피 끊기입니다. 그래서 1, 2, 3의 법칙 핵심은 하루 첫 끼로
커피부터 시작하지 마라. 하루 시작은 뭐다? 물로, 미지근한 물로 시작하고 그 다음 채소과일 주스를 드시는데, 이때 CCA 주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까주스. 오늘 입문특강 최초로 중강연, 라이브 강연 하기 때문에 또 하나를 얻어 가셔야죠. KCA 주스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깨주스라고, 제가 몸과 마음을 깨워준다 뜻해서 깨주스로 지었어요. 케일, 샐러리, 사과 조합입니다. 그래서 아침엔 내가 뭘 먹어야 돼요? 이 질문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레시피를 드린 거예요. 당근, 양배추, 사과, 이 조합이 CCA 주스고, 케일, 샐러리, 사과, 이 조합이 깨주스, KCA 주스, 이 조합입니다. 이거를 드시고, 그리고 나서 점심 저녁은 일반식으로 하셔도 돼요. 여러분 드시고 싶은 거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정말 쉽죠?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것도 단 2주만 하신다면 여러분 몸이 변화가 돼요. 가장 먼저 큰 변화가 뭐다? 지금 변비가 있으시다. 그렇게 유산균을 수십 년간 챙겨 먹고 몸에 좋다는 뭐 차전자피부터 해서 여러 가지 각종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챙겨 드셔도 변비가 해결 안 되신다는 분들은요, 먼저 기존의 거를 스톱하셔야 돼요. 이게 사람이 내가 이 정도 먹으니까 이만한 거야 라고 세뇌를 시키거든요. 그게 마케팅 기법의 하나니까. 그나마 이거 먹어서 이 정도다. 근데 그걸 일단 끊고 나서 안 하던 방법을 시도를 해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안 하고 있는 방법이 가장 큰 게 뭐냐? 인류가 진화론적으로 보면 지난 1600만 년 동안, 아니면 지난 25만 년 동안, 우리가 지금 현재 인류가 호모 사피엔스 종이니까요.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채소 과일이 기본적으로 통곡물이 있어서 살아남았지, 어떻게 우리가 그 맹수들하고 불을 발견한 게 불과 150만 년 전으로 추정하거든요. 그리고 부싯돌을 사용한 흔적이 최근에 밝혀진 게 25만 전에 이제 아프리카에서 이제 네안데르탈인이 나오면서부터 부싯돌 흔적이 발견되면서 호모 사피엔스가 전 세계로 뻗어나갔다는 거예요. 왜? 불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맹수로부터 보호가 되고 여러 가지 추위에도 이겨내고 음식을 삶거나 채 먹거나 끓여 먹거나 이렇게 이게 일상생활이 됐고, 그 이전까지는 날것으로 생으로, 고기도 뭐 생으로 먹고, 근데 가장 기본은 산에서, 들에서, 밭에서 나오는 것들을 먹었던 거죠. 그러니까 옥살산염이 정말 문제가 됐다면 어떻게 뽀빠이 아저씨는 그렇게 시금치를 강조를 했을 거고, 그때는 왜 강조를 안 했다가 이제 와서야 옥살산염으로 시금치 먹지 말라고 하는지, 정말 이거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뭔가 이 트렌드에 의해서 건강정보도 자꾸 바뀌지만, 결국에는 우리 인류가 생존해온 방식은 앞으로도 안 바뀔 거고, 지난 시간 동안 가장 확실한 게 자리매김한 거다. 그 중에 핵심을 지금 말씀드린 5가지 채소 과일로 말씀드린 거예요. 이 혈당 공격을 너무 많이 해서 제가 과일은 다 뺀 겁니다. 그나마 사과만 넣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주스로 마셨을 때 공격을 하잖아요. 이게. 근데 이 주스의 정의를부터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이 주스에 대한 정의는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혼합 음료를 갖다가 주스처럼 말합니다. 실은 여러분이 오늘 또 내가 주스라고 생각했던 건 대부분 혼합 음료예요. 혼합 음료란 채소 과일의 함량이 10% 미만이고, 각종 화학 첨가제, 설탕, 액상과당, 옥수수 시럽, 아스팜탐, 칼륨, 이게 막걸리도 들어가 있는 인공감미료인데, 이런 MSG들이 다 들어간 거예요. 비타민 C, 아스코르브산도 이것도 방부제 역할을 위해서 넣은 거고, 구연산, 이런 카라멜 색소, 이런 게 다 들어간 겁니다. 특히나 아이들이 먹는 음료들 다 딸기 향을 넣은 거죠. 시럽을. 특히 약 먹게 하려고 딸기향 넣을 때 진짜 딸기 넣을까요? 안 넣어요. 향이 나게끔, 맛이 나게끔 가짜를 넣은 거죠. 그게 주스로 둔갑한 거예요. 그럼 이 위에, 혼합 음료 위에 뭐가 있냐? 그 다음에 과채 음료가 있어요. 이 과채 음료도 역시 채소 과일 함량이 95%에서 10% 사이가 되면 과채 음료로 인정을 해주고, 여기에는 그래도 또 혼합물이 들어가요. 드디어 우리가 주스라고 부를 수 있는 거는 95% 이상이 돼야 됩니다. 물 외에는, 정제수 외에는 첨가제가 하나도 안 들어갔을 때 이게 진짜 100% 주스. 그러니까 오늘 강연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하는 주스는 100% 무첨가 주스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걸 실천을 안 해보놓고 당연히 액상과당, 옥수수 시럽이 들어간 주스는 먹으면 혈당 오르겠죠. 몸에 안 좋겠죠. 근데 저는 반문하고 싶어요. 이게 아이스크림보다 더 안 좋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최악의 음식은, 인류가 만든 최악의 음식은 단언컨대 아이스크림입니다. 왜? 유화제, 물과 기름을 섞어야 되고, 소포제, 거품을 빼야 되고,
각종 색소와 각종 화학 첨가물. 근데 이런 것들은 놔두고 채소 과일에 대한 공격 끝없이 하는데 이 채소 과일을 잘 먹고 효과적으로 먹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이미 200년, 300년 전에 과학자들에 의해서 발견이 된 거예요. 현대의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반문을 가지실 수 있어요. 아니 도대체 그러면 저 사람 병원 가지 말라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또 제가 방송대 오면서 저는 항상 느끼는 게 구급차를 많이 봐요. 왜? 여기에 서울대병원이 있기 때문에 오는 길에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이라고 하는 이 서울대병원. 병원에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 맞죠. 그래서 교통사고가 됐든 응급상황, 사건, 사고가 났을 때 뭐 아니면 태어났을 때 심장 판막이 이상이 있어서 기형적으로인데 그걸 수술을 해서 인큐베이터 놓고 그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행위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위급한 상황에는 받아야죠. 하지만 이게 마치 자칫 모든 게 병원을 가서 원인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마케팅에 왜 의료 하나의 산업주의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편식돼 버렸다. 그래서 조금만 어디가 아파도 병원 가서 안 아파도 엑스레이 찍고 초음파하고 진통 소염제 먹고 이미 아세트아미노펜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진통제는 간암을 유발한다는 게 밝혀졌고 그렇게 1990년 2000년대까지 약물 처방할 때 무조건 같이 나갔던 위현탁의 그 하얀색 그런 액체로 된 거 그거는 위암을 갖고 온다는 게 돼서 이제는 그래서 처방이 안 나가는 거예요. 유럽 같은 경우는 아세트아미노펜을 이제는 정말 처방을 심각한 경험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도 너무나 이 건강보험이 잘 돼 있어서 새로운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정말 지원을 받아야 될 분들이 받는 것도 좋지만 굳이 안 먹어도 될 약들까지 많이 먹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국가가 나서서 10가지 이상 약을 먹으신 분들은 이 대한약사회와 함께 해가지고 제휴해서 상담을 받아서 약을 좀 줄이도록 하는 사업을 별도로 또 우리 세금을 들여서 하고 있어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그런데 이게 생으로 먹어야 좋다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거든요, 여러분. 비타민C 메가도스, 비타민D 메가도스는 고용량으로 해서 농축해서 먹는 건 몸에 좋다고 하면서 왜 채소 과일은 착즙을 해서 먹으면 안 될까? 왜 스무디 갈아서 먹으면 안 된다고 할까라고 이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거기에 관련된 연구 논문도 이미 영양학 박사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식품영양학 대학에서 많은 연구들을 했습니다. 뭐? 채소 과일을 주스 형태로 만들었을 때 섭취 효율이 훨씬 더 높으며 그리고 그냥 원물로 먹었을 때보다 주스를 생활화할 때 채소 과일을 섭취할 확률이 훨씬 더 크다. 이 얘기 이해되셨어요? 원물로 먹기 힘들어요. 제가 오죽하면 당근 강조해서 당근 아저씨가 됐겠습니까? 당근이 정말 한 개도 하루 한 개 누가 챙겨 먹어요. 우적우적 씹어서. 그래서 당근 주스를 제가 전파를 많이 드린 거예요. 메이오 클릭이나 MD 앤더슨이나 존스 홈킨스나 세계 1, 2위를 다투는 암센터나 이런 클리닉 같은 데서는요. 아침에 암 환자든 만성질환 환자들에게 채소 과일 주스를 줍니다. 사과 주스도 주고 당근 주스도 주고 키위 주스도 주고 오렌지 주스도 줍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오렌지 주스 먹으면 큰일 날 것처럼 해요. 그래서 지금 오렌지 주스가 완전히 시장이 팍 죽었어요. 근데 먹어요 또 사람들이. 어떤 주스 먹냐? 방금 앞에 설명드린 혼합 음료, 과채 음료. 그래서 이 착즙을 제가 강조드린 건 한 이제 작년부터 그러니까 완전 배출부터 강조를 드렸던 거고 아무리 좋은 거 해도 안 먹잖아요. 우리가 영양제를 먹는 이유가 뭐예요? 이 한 알에 모든 게 들어있다라는 믿음이 강력하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약을 먹는 것처럼 이 수십 알의 영양제를 내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털어넣는 이유는 이게 내 몸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드시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그러한 연구 논문은 공인된 공식적인 제약회사가 발주줘서 연구 논문 말고요. 홈쇼핑에서 팔기 위해서 불과 몇십 명 한 논문 말고요. 공인된 논문은 없어요. 되려 부작용이 속출되는 논문들만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칼슘제는 영양제 처방하지 마라. 우리나라도 권고 내려왔어요. 비타민 D 심장마비 갖고 오더라. 비타민 C 결석 갖고 와. 가장 지금 핵심이었던 게 2023년도에 제가 목 터져라 완전 배출 체계까지 급하게 이렇게 넣으면서 했던 게 오메가3 영양제가 현재 여러분 거기에 제품 표기법에 법으로 식품 표기법에 들어갔어요. 식약처 공고사항이 아니고 아예 심방세동을 갖고 올 수 있으니 주의하라고요. 2023년에 그게 밝혀졌거든요. 최종 결론이 난 거예요. 오메가3 영양제를 장기간 복용시켜 봤더니
심장에 무리가 가더라. 그리고 각종 뭐 전립선암도 갖고 오고, 심지어 클리브랜드 클리닉이 실험을 중단했어요. 원래 5년간 하기로 했는데 3년 했다가 너무 지수가 여러 가지가 안 좋아지니까 더 임상 실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오메가3 영양제로. 근데 이런 정보들은 여러분이 접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채소 과일에 대한 공격을 하고 원물로 먹게 만든 만큼 채소 과일을 먹는 양은 줄어들고, 반대로 그 부족한 필수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은 영양제로 소비하게끔 하는 거대한 산업 자본주의에 우리가 끌려다니며 살고 있다. 이건 근데 비난할 수가 없죠. 지금은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인문 특강에 오신 여러분만이라도 한 번쯤은, 그래, 우리가 착즙을 어렸을 때는 뭐 식물도 돌로 빻아먹고 그 즙도 먹고, 그리고 채소 과일은 원물로 먹는 게 가장 좋다는데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이 21세기 문명의 발달을 받는데 왜 착즙기를 이용하면 안 되고, 왜 그놈의 믹서기만 하면은 그 열 때문에 채소 과일에 있는 영양소가 파괴된다는 정보만 그렇게 들어오는지. 그렇게 따지면 모든 영양제는요, 열 처리를 합니다. 살균 멸균을 하고 죽은 상태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떠든 사람은요, 전 실천해 봤냐는 거죠. 저는 제가 아픈 몸을 치유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방법을 찾았던 거고, 지난 10년 동안 그걸 임상해서 했고, 우리나라에 맞춰서 레시피를 드린 거고, 그게 CC의 주스였고, 오늘 그 두 번째가 바로 KC의 주스입니다. 이번 책에는 왜 레시피를 더 정확히 실었냐면, 혼란스러워 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확히 실었어요. 그래서 CC의 주스는 하루 500ml 드시고, KC의 주스도 하루 500ml 드셔봐라. 왜? 뭘 해도 안 바뀌신 분들, 특히 암 환자분들, 왜 저한테 오시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말기 암 환자거든요. 이거 해도 안 되신 분들, 병원에서 포기하신 분들, 천일간 제가 예방원 카페를 또 운영을 했어요. 이거 참 쉽지 않은 거거든요. 상업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모든 광고 이런 것도 아예 일절 안 했고, 그 중에 천일간 계속 실천해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논리대로라면 그분들이 하루에 먹는 채소 과일 원물 양과 함께 주스 양을 먹으면요, 예전에 우리 추억의 왜 델몬트 병 있잖아요. 2리터짜리. 그거 하루에 한 병씩 드세요. 하루에 2리터씩 드신다고요. 그럼 그분들 비염, 아토피, 변비, 류마티스염, 뭐 가장 흔한 거 갑상선 기능 저하증, 항진증, 그리고 유방암, 자궁암, 다들 약 끊으셔서 스스로들 이렇게 간증을 하세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강연해서 안 했던 이유는, 이런 사례들 가지고 하는 건 뭘 팔 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묵묵히 집필을 해왔고, 왜? 이게 기록이 쌓이면 결국엔 이거에 대해서 깨닫고, 뭘 해봐도 안 됐을 때 방법을 찾다 이 길을 찾았을 때 기적을 경험하실 분들이 있을 거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도 몇 년 있으면 50대를 맞이하는 입장에서 개인적인 이제 목표는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께 전파를 해드린 거 10권의 책까지는 집필하고 좀 죽자. 저도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게 제가 그래도 최소한 여러분에게 받은 사랑의 보답이라고 또 생각도 하고, 결국엔 인간은 이 나누고 봉사하는 때 행복한 삶이구나라는 걸 개인적으로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건강 정보는요, 누군가 파는 정보인지 아닌지 보시면 됩니다. 제가 CC의 주스 사업, KC의 주스 사업을 하면서 이런 정보를 드리면 오해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껏 안 해왔던 거고요. 많은 그 사업적인 제안이 왔지 왜 안 왔겠어요. 저도 유혹에 흔들릴 때도 있죠.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은 있으니까. 돈을 버는 것 자체를 저는 절대 비난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채소 과일을 공격하고 하시는 입장에서는 비타민C 영양제를 얘기를 해요. 채소 과일 대신 이걸로 충족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걸로는 안 된다라는 게 이미 밝혀졌어요. 물론 약물이기 때문에 진짜 위급한 상황에는 한 달 정도, 3개월 정도는 효과가 납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콩팥에 돌이 생기더라는 건 이미 확인됐거든요. 여러분, 비타민C를 많이 먹었을 때 옥살산염이 생긴다는 정보는 못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현대 과학기전이 밝힌 것 중 하나거든요. 콜라겐을 그 영양제 합성된 걸 먹으면 결석이 생긴다는 그 원리가 옥살산염이 먼저 몸에서 부산물이 생기기 때문인데, 이건 아무도 말 안 해주잖아요. 채소 과일에는 이 한 가지 물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대표적으로 과일의 과당이 공격을 받지만, 이 과당은 설탕이나 포도당과 자당이 합쳐진 이러한 액상과당과는 다릅니다. 수백 종류의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을 우리 몸에 잘 흡수되고 불필요한 것들은 배출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하나의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 하나예요. 그 과당을 쏙 빼가지고 공격을 하기 시작하니까 벌벌벌 떨어서
과일을 아무도 제대로 못 먹어요. 그 결과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수치가 올랐어요. 암 발병률, 고혈압, 고지혈. 제가 최근 정보를 봤을 때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통계를 4년마다 내는데 2024년 대장암 통계가 100% 넘게 올랐습니다. 특히 어디 20, 30대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랐어요. 저는 웬만하면 이렇게 비난적인 생각 안 하는데 어린 친구들이 비알코올성 지방간 많이 걸린 게 예전에는 과일을 못 먹고 살았는데 요새는 과일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시대에 살아서 과일을 많이 먹어서 그 과당이 바로 간으로 가가지고 지방간이 됐다 이런 얘기까지 해요. 그래서 오죽하면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고 이거 잘 들으세요. 대한의사협회면 우리나라 공식 기관이죠. 그리고 가장 모든 의사들의 그런 걸 보도를 내는 것이고 최근 유행한 그 영양제 알부민 이전에 글루타치온 그죠? 단백질이라는 걸로 연결을 시켜서 최근 들어서 정말 유행하고 있는 거죠. 그 알부민 여러분 먹는 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이거는 상식이거든요. 꼭 의대 약대 안 나와도 중학교 화학과정만 조금 알고 있으면 알부민은 우리가 혈액 검사했을 때 많이 본 익숙한 용어인데 간의 상태를 이제 보는 것 중에요. 단백질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간경화나 급성 간염이나 할 때 알부민을 정맥 주사를 통해서 치료를 해왔어요. 이때 알부민은 어떻게 얻어졌느냐? 혈장에서 분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인위적으로 가루 형태로 만들든 액체 형태로 만들든 먹는 형태로 만들어서 먹었다? 이거는 그냥 인공 감미료를 먹은 거예요. 화학 첨가제들. 그거 보통 한 2, 3천 하거든요. 지금 대한의사협회에서 한번 효과 없습니다. 쇼닥터들 이거 국민 호도하는 거 우리 경고할 거야. 니네 계속 그렇게 하지 마. 정도가 있는 거야. 글루타치온까지는 봐줬는데 알부민은 니네가 생각해도 선 넘지 않았니? 이렇게 경고를 한 건 처음이에요, 여러분. 대한의사협회가. 근데 이 기사 며칠 갔을까요? 알부민 여러분이 먹고 효과를 봤다면 그건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믿음의 효과예요. 그래서 한 달 정도 먹었을 때 이후에는 그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3개월 이상 전 드시지 말라고 해요. 정말로 효과를 보셨다면 3개월 먹고 6개월 정도 쉬고 또 먹어라. 왜? 약이다. 커피도 제가 끊으라고 하는 얘기는 카페인은 이미 약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여러분. 이미 카페인 함량을 하루에 200mg 이하로 제한했다는 거는 치명적이라. 이건 마약성 진통제랑 똑같아요. 카페인은 중독을 시키고 최근 자료는 아데노신이라는 그러한 우리 몸을 수면하게 들게 하고 회복시켜주는 호르몬 분비를 방해한다. 이전에는 이 부신을 자극해서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을 너무 자극해서 이거 진단받으신 분 있을 거예요. 병원 갔더니 부신 피로증후군이라고. 이거 뭔 말이에요? 부신 피로증후군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커피부터 끊게 해요. 저는 한약 먹기 전에 커피 영양제부터 끊게 하고 그래도 안 좋아지면 한약 드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약해서도 돈도 못 벌었어요. 책에도 그래서 한약 얘기를 한 번도 안 썼습니다. 한약 먹으라는 얘기도 안 쓰고. 저는 약사법상 약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진단이나 치료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담을 통해서 한약사의 고유 권한인 처방전을 알려드리고 한약 소개를 해드리고. 근데 저는 식생활이 상담이 이제 주였죠. 그리고 이거를 강연을 하고 더 많은 분들께. 왜? 제가 10년을 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10,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10년간 제가 상담하신 분이. 근데 이 책이나 강연은 10만 명, 100만 명 이렇게 퍼져나가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앞에 쓴 거예요. 상업적인 걸 배제를 하고.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던 건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30만 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천을 해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주스 먹으면 안 된다는 정보가 지금 제가 잠깐 외부 활동 안 한 지난 1년 사이에 모든 걸 잠식해버렸어요. 전문가들도 스무디만 먹으래요. 착즙은 절대 안 된대. 무슨 근거로 그러냐는 거죠. 근거도 없어요. 그냥 뇌피셜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가장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건 그게 살아남았다는 건 효과가 가장 높은 거예요. 그래서 뭐 먹을지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당근, 양배추, 케일, 샐러리, 사과 이 조합. 그래서 CCA 주스 레시피는 당근, 양배추 요거 자체를 당근은 300g, 양배추는 200g, 사과는 500g. 당근하고 사과가 2개씩 들어가요. 이렇게 하면 500ml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KCA 주스는 케일이 약 170g 정도, 여기 한 20장 정도 돼요. 그리고 샐러리는 2줄기 정도, 잎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과는 요거는 한 300g에서 2개 정도. 이 조합으로 하면요 이미 강력해요.
제 임상뿐만 아니라 많이 좋아지신 분들은 항암부터 해서 치매까지 도와준다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강력히 추천드린 거고, KCA 주스도 아마 조만간 제품으로 나올 겁니다. 근데 그때는 무첨가 사드셔도 돼요. 무첨가 100% 화학적인 게 안 들어가고 물도 안 들어간 거, 요거 기억해 주시면 좋고, 유기농 하면 더 좋겠죠. 하지만 꼭 유기농 아니어도 우리나라 충분히 드실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채소 과일을 먹기 힘들게 만드는 게 이 식이섬유의 효과가 좋다고 했는데, 이 식이섬유가요 씻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소화도 안 됩니다. 그래서 1980년대까지 이 식이섬유는 아무런 영양 가치가 없다고 해서 거들떠도 안 봤어요. 근데 연구가 쌓이면서 이 식이섬유 채소 과일에 있는 게 독소를 배출하구나. 근데 이 리그닌이라는 성분 때문에 또 문제를 막 확대시켜요. 그러니까 끝도 없는 거죠, 공격이. 그런데 이 식이섬유는 수용성, 불용성으로 나뉘는데 착즙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소화 에너지가 덜 들게 하기 때문에 착즙이 모든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 흡수율을 높이면서 소화 에너지를 덜 들게 해서 효과가 좋다. 그래서 스무디 좋다고 해서 실천해 봤는데 효과 못 보신 분들은 반드시 착즙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착즙으로 못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임상부터 해서 방금 말씀드린 지난 10년간 데이터, 그리고 예방원 카페 3년 동안 해놓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제 강연 영상들의 댓글들에 다 간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믿음을 갖고 2주만, 처음에 말씀했던 1, 2, 3의 법칙, 첫 끼가 중요하다. 처음 시작은 미지근한 물 해라. 그 다음 까주스나 깨주스로 먹어라. 마지막 커피 끊어라. 커피 2주만 끊으셔도요, 여러분 몸 완전히 달라집니다. 2주를 한 이유는요, 여러분 길면 못해요. 작심 3일도 한 30번 하면 100일 되는데 그렇게라도 하기 어렵습니다. 한 달 하기 어려워요. 근데 2주는요 이렇게 하면 대부분 하시거든요. 우리 몸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뭐 백혈구, 뭐 혈장, 이러한 대식세포, 면역세포, NK세포들이 60일에서 80일 주기로 혈액이 새로 싹 바뀌거든요. 골수부터 해서 모든 게. 이런 게 이제 림프액이 더 중요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몸을 독소 배출을 하게 도와주는데 걸리는 시간이 최소 2주가 걸려요. 그래서 며칠 해보고 나 설사하니까 피부 발진 나니까 두드러기 나니까 그만둬야지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시작은 CCA 주스 먼저 실천해 보시고 KCA 주스로 넘어가야 돼요. 실은 가장 강력한 주스는 샐러리 주스거든요. 케일 주스거든요. 근데 이게 몸이 좋다고 해봤자 써서 먹지도 못하고, 바로 착즙 샐러리 주스 드셨을 때는 놀래요. 독소 배출이 너무 잘 돼서. 그러면 2, 3일하고 중단하면 도로아미타불 말짱 꽝 되거든요. 그래서 2주만 포기하지 마시고 해봐라. 그러면 반드시 몸은 반응하고, 그땐 여러분이 까주스, 깨주스, 1, 2, 3의 법칙 전도사가 되시라고 저는 장담드립니다. 네, 뭐 블루베리 요새 유행하고 있는 블루베리도 넣고 싶고 바나나도 넣고 싶고, 가장 유혹을 많이 받는 게 지금 유행하는 올리브오일, 진저샷, 생강, 그리고 솔트 소금, 이런 것도 너무 좋지 않을까? 넣지 마십시오, 여러분. 과유불급이에요. 현재 있는 것만도 충분하고, 최소한 1년 이상 내가 생활해서 어느 날은 스무디 먹고 어느 날은 착즙 먹고, 이게 내 마음대로 됐을 때 이날은 망고도 넣어먹고, 이날은 냉장고를 열어봤더니 브로콜리도 있고 양배추도 뭐 있지만 양파도 있고, 막 이렇게 넣어서 한 10가지씩 넣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그 전까지는 왜 공격적인 정보에 여러분이 휘둘릴 가능성이 엄청 커요. 혈당이 얘 때문에 올랐나? 아니거든요. 근데 바나나 넣어도 결국엔 혈당 안정되는데, 바나나를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넣었다가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내가 혈당이 안 되나 봐. 혈당 100% 안정됩니다. 당하혈색소 지수 그렇게 꿈쩍 안 하던 녀석들, 스무디든 착즙이든 3개월 이상 꾸준히 하시면요, 그 어떠한 약보다도 당뇨 안정시켜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 약팔이 약장수 같지만, 결국에는 자연에서 온 거 채소 과일을 이용해서 먹으라는 이 간단한 레시피, 이거 돈이 안 되는 레시피예요, 실은. 그래서 싫어하는 그 산업군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레시피는 한 번쯤 시도해 봐라. 시도해 보시면 분명히 바뀌는데, 하루에 500ml는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 책에 제가 들어서며에 넣은 문구기도 한데요. 우리가 비행기 여행 많이 다니잖아요. 근데 이 창문을 보시면 작은 구멍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불안해하셔서 승무원한테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 깨지는 거 아니냐고, 금간 거 아니냐고. 그게 브리더 홀이라고 숨을 쉽게 해주는 거죠. 창문이 3중으로 돼 있어요. 기압차에도 어떤 충격에도 밖에만 깨지게끔. 그러니까 그 조그만 구멍 틈이 숨 쉴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전 여러분도 너무나 완벽해지려고 하지 마라. 점점점 건강에 대해서 더 그게 심해지고 있다. 수치로부터 가둬서 진단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야 다른 돈부터 해서 사회적인 뭐 지위, 체면, 가족, 인간관계 이런 것들까지 확장이 안 된다. 먹는 거에서부터 완벽해지려고 주어진 정보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순간에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4월 28일 최신 정보를 또 하나 공유드리자면 마라톤이 마의 시간 42.19km가 2시간이 안 깨질 거라고 다 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4월 26일자에 이게 마의 벽이 깨졌어요. 1시간 59분 30초로 무려 3명이나 쭈루루 세계 신기록이 나왔습니다. 그거는 우리 인간은 같이 연대하고 함께 나갈 때 그 힘든 길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저보다 먼저 공부하시고 그 연구 결과들을 전 세계에 알리신 자연치유의 석학들, 대가들의 얘기를 쉽게 풀어 전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내에도 이 자연치유, 통합의학, 전인의학에 대해서 사람의 몸과 마음 전체를 아우르고 돈으로 사람을 안 보고 정말 이 사람 마음을 치유해야 병이 낫는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해 나가는 이러한 사회적인 움직임들이 조금 커진다면 저는 1, 2, 3의 법칙을 통해서 결국엔 육식을 줄여야 된다는 하나의 큰 이유는 지구 환경에도 연결된다는 건 변함이 없어요. 육식을 하면 한 만큼 지구 환경은 파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 함께한 처음이자 또 그 다음에 더 많은 좋은 강연들로 또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1, 2, 3의 법칙 요거 기억하시면서 2주만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